이동현 목사의 성폭력 범죄가 드러난 이후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교회에서 발생한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기까지 합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건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성 스캔들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천수연 기자, 네. 우선 이동현 목사와 관련된 상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이동현 목사가 대표로 있었던 라이즈 업 무브먼트는 거듭되는 사과와 함께 몇 가지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역자들의 정기적인 성교육 실시와 함께 이성 간 1대1 만남 금지, 사역자 사임, 빠른 시일 내에 외부 감사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동현 목사가 속한 예장 고신총회 수도 남로회도 성범죄를 저지른 이 목사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비공개 모임을 가진 수도 남로회는 가장 강력한 징계인 목사 면직이나 그 아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수찬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찬 정지 조치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모두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이 성범죄 폭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와,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이뤄졌다고 하면 정말 과거에 비하면은 정말 신속한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명백한 성범죄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더 이상 그냥 덮어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문제된 부분을 빠르게 제거함으로써 내외부적인 신뢰 하락을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드러나도 좀 덮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 또 그게 한국교회의 어떤 건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지적한 대로 목회자의 성폭력은 범죄다라는 인식이 이번에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동현 목사 사건만이 아니고요. 모든 목회자의 성폭력은 범죄다라는 인식을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사실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외국의 경우에는 목회자의 성폭력에 대해서 이런 범죄 인식이 분명하고 그렇게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If there is an allegation made, then we report that to the police. So the church does not get involved anymore because this is a criminal matter. It comes back to the church and they will take away the minister's ordained ordination at that point.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 목회자의 성폭력 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쁜 것이라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죄질이 더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개신교의 경우는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인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목회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성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운동도 제안했습니다. 네.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교회 내 이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기구가 아예 없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교회의 성폭력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정말 놀랍게도 한 군데도 이 성폭력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계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던 성폭력 상담 기구가 있었지만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물론 일반 사회에는 성폭력 상담 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구조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교회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상담도 받고 또 회복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 기구가 한국교회 안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교회 전반의 문화나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나 요인이나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해답을 내릴 수 있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고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게 되려면 드러난 사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가해한 목사들이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더욱 중요한 거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이 돼야.
사실 성범죄 피해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피해자들의 그 직접적인 피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교회 내 성범죄가 알려지면은 사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에 같이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고 가해자를 그렇죠. 주둔하는 경우들이 네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이 교회 내 성폭력 문제는 공론화되기가 어렵고 지금까지 골마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동현 목사 사건의 공정한 처리 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겠네요. 또 교단 차원에서도 어떤 힘 있는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공론화 제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이번 이동현 목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교회가 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에 앞서서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한결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천수연 기자 수고했습니다.